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원격학원에서 소방 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바깥에 비가 많이 내리네요, 여러분들. 이게 비가 언제까지 올지 모르겠는데 요즘 봄인데 날씨가 조금 꾸리꾸리하네요. 그죠? 좀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뭐 날씨가 화창하고 지금 며칠째 비가 오고 있어서 계속 지금 바깥쪽에 비가 오고 있는데 덥지 않아서 좋긴 하네요. 그죠? 근데 우울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더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습하고 그러면. 뭐 아니라면 어쩔 수 없고 내가 늙어서 그런가? 여러분들 젊었으니까 그냥 확 하고 일어나나? 쉽지 않지 않나요? 저는 비 오면 더 일어나기 싫더라고요. 그래도 박차고 일어나서 이제 강의는 해야 되니까, 그죠? 앞에 나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 챕터 3 연소 분류를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문제를 좀 빨리 풀다 보니까 문제 앞쪽에 갔을 때 잠깐만요. 몇 번 문제였냐면 요 3번 문제 있죠. 3번 문제 설명드릴 때 24g이 완전 연소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셔서 그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완전 연소를 위해 필요한 이론 산소량은 그랬죠. 지금 O2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근데 마그네슘의 원자량이 24래요. 산소의 원자량은 16이랍니다. 그죠? 그래 우리가 얘를 풀기 위해서 얘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요게 그래서 몰비라고 해가지고 몇 대 몇? 2대1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맞습니까? 그럼 마그네슘이 완전 연소했을 때 마그네슘과 산소의 비가 2대1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여기서 산화마그네슘이라는 이몰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요거예요. 그럼 몰비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 2대1로 반응을 한다. 아니 그러면 마그네슘이 지금 24g이죠. 그럼 24g이면 우리가 얘 몰수를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n분의 w로. 왜냐면 n을 제가 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럼 n은 어떻게 됩니까? n분의 w니까 원자량분의 24. 그죠? 그럼 얘가 몇 몰이에요? 1몰이죠. 맞죠? 그러면 요게 1몰이 반응했다라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24g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산소는 0.5몰이 반응했겠죠. 그죠? 0.5몰이 필요한 거겠죠. 그럼 여기다가 내가 1몰이 아니고 지금 0.5몰이니까 1몰 무게가 산소는 32g이죠. 그죠? 근데 0.5몰만 구하는 거니까 몇 그램? 16g. 됐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L자가 빠졌어요. 네. MOL이죠. MOL. 맞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달라고 하셔서 조금 빠르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좀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연소 분류 우리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뒤로 가서요. 이제 챕터 3입니다. 자, 연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연소라는 게 하나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소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약간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소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따른 분류를 정상연소, 비정상연소라고 구분을 합니다. 맞죠? 그리고 상태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물질 상태라는 건 우리가 기체, 액체, 고체를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불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불꽃연소냐 자결연소냐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꽃연소는 그죠? 자결연소는 3이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를 좀 잘 해두시면서 넘어가 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갔을 때 연소 형태에 따른 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자, 먼저 첫 번째 나와 있는 요 큰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형태 상황에 따른 분류는 정상적으로 연소하는 형태와 비정상적으로 연소하는 형태가 있구나 라는 걸 먼저 정리하시고, 그리고 물질 상태에 따른 건 기체와 액체와 고체가 있구나. 오케이. 불꽃 유무에 따른 건 불꽃 연소와 자결 연소가 있구나.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가 보면 이제 연소 형태, 상황에 따른 분류라는 게 나오는데, 맞죠? 그럼 여기 가보면 정상 연소와 뭐가 나와요? 비정상 연소가 있다 그랬죠? 자, 근데 정상 연소는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왜요? 정상이기 때문에. 이런 정상적인 건 여러분 우리가 얘기를 잘 안 하죠, 솔직히. 비정상적인 걸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당연히. 그럼 정상연소는 왜 정상연소라고 얘기하냐면 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한 뭐의 공급? 공기의 공급. 그러니까 정말 충분한 공기 공급이 이루어졌을 때 연소되는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정상연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잘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공기가 잘 들어가야 돼요. 공기나 산소가 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연소 형태를 우리가 정상연소라고 얘기하고요. 됐죠? 그리고 기상 조건이 양호하대. 여러분들 이 기상 조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 가연물이 이렇게 타고 있대. 근데 주변에서 막 눈보라가 몰아쳐요. 막 비가 와요. 비가 막 몰아쳐요, 여러분들. 그러면 기상 조건이 좋지 않으니까 연소가 잘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열의 발생 속도와 열이 옆으로 퍼져나가. 자, 이 방산 속도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옆으로 퍼져나가는 속도를 우리가 열 방산 속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변으로 퍼지는 속도죠, 그죠? 주변으로 퍼지는 속도.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방열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방열은 이건 방출되는 열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른 거예요. 방출되는 열인데 일반적으로 가연물이 있으면 가연물 내부에 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열이 바깥쪽으로 방출되는 얘를 우리가 방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연물에서 생기는 열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걸 방열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공간 안에 불이 났을 때 이건 가연물이 타는 게 아니고 공간이에요. 그럼 그 공간에서 열이 바깥쪽으로 확산되는 속도 있겠죠. 또는 주변으로 확산되는 속도, 걔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방산속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열이 발생하고 옆으로 잘 퍼지면 이게 서로 균형을 이룬다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면 화염이 모양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상태도 그렇고 되게 이쁘게 맺힐 수 있답니다. 그래서 발생 속도와 방산 속도에 서로 균형을 이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한다? 정상연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이 발생도 잘 되고 옆으로 퍼져나가는 것도 적절하게 여러분들 이쁘게 퍼져나갈 수 있으면 불꽃도 되게 이쁘게 맺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균형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연소상에 문제점이 없고 화재 위험성도 적고 열 효율도 되게 높대요. 연소가 됐을 때 문제점이라는 것도 일어나지 않고 위험성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연료가 탔을 때 거기서 나오는 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효율도 되게 좋대요. 자, 근데 비정상 연소는 반대겠죠. 공기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죠? 즉 산소가 모자란 거죠. 그리고 기상 조건이 어떻대요? 불량하대요. 그러니까 이러면 잘 탈 수가 없겠죠. 또 열의 발생 속도와 열 방상 속도가 이게 서로 불균형을 이룬대요. 그러니까 열은 많이 나오는데 옆으로 확산이 되지 못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불균형을 이루게 되면은 모양도 이상해지고 위치도 이상해지고 어떻게 보면은 상태 이런 것들이 너무 여러분들 균형을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일정하지 않고 불균형하대. 그래서 불꽃 모양이 이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정의로만 읽어보세요. 왜냐면 이 정의는 많이 안 나와요, 시험 문제가. 대표적인 현상으로는 폭발이 있으면 열의 발생 속도와 그죠? 열의 발생 속도가 연소 확대 속도를 급격하게 능가하는데, 그러니까 연소가 원래는 봐봐요. 열이 발생하고 옆으로 퍼져나가는 게 순차적으로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폭발은 열의 발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옆으로 확산되는 게 아니고 그냥 옆으로 천천히 확산되는 게 아니고 급격하게 퐁 하고 터지는 거. 얘를 우리가 이제 폭발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대표적인 비정상 연소에 또 폭발이라는 게 있대요. 아셨죠?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우리는 시험 문제가 비정상 연소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비정상 연소에 이제 자세한 어떤 현상들 몇 가지가 나와요. 이거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요거. 제가 두 개 다 넣어놨죠, 지금. 그죠? 근데 원래는 여기에 보통 나와요. 시험 문제가. 이상현상이. 아셨죠? 그러니까 비정상 연소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여기 종류가 여기 있는 거니까 크게 상관은 없지만 요 이상현상이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럼 아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불완전 연소를 배웠죠. 불완전 연소는 언제 발생한다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뭐가 없을 때? 공기가 없을 때. 산소량이 부족할 때. 또 뭐 있었어요? 배출가스의
배기량이 부족할 때 이런 거 있었죠, 그죠? 가스 배기량이 부족할 때. 또 이제 뭐 있었어요, 우리? 보통 얘기했을 때 불완전 연소에. 앞에 가보면 결국 포인트는 요런 거거든요, 그죠? 또는 요거. 또는 기상상태 불량. 이런 것도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고요. 근데 이것도 완전하게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정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됐죠? 근데 비정상 연소에는 우리가 불완전 연소라는 게 있다 그래서 그죠?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고 그리고 역화라는 게 있어요. 역화. 요게 거꾸로 들어가는 건데 백파이어라고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부등호를 잘 보셔야 돼. 뭐를? 부등호. 자, 여기 역화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속도를 비교를 하는데요. 연료가 분출되는 속도와 연소 속도라는 걸 구분을 한대요. 근데 지금 뭐가 더 빨라요? 연소 속도가 더 빠르죠. 자, 우리가 비정상 연소에서 역화라는 걸 먼저 볼 건데요. 백파이어죠. 그러니까 파이어, 화염이 안쪽으로, 백으로 타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염공이라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염공이 뭐냐면 불꽃이 맺히는 구멍이에요. 즉 불꽃을 볼 수 있는 구멍. 아셨죠? 불꽃이 나오는 구멍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그 가스레인지 보시면 가스레인지 이제 그 불꽃 맺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럼 거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뽕뽕뽕뽕 구멍이 수십 개가 뚫려 있어요. 그게 다 염공이에요. 아셨습니까? 그 염공이라는 곳에 불꽃이 딱 맞게 이렇게 이쁘게 붙어 있으면 걔를 우리가 이제 정상연소라고 얘기하고 연료 분출 속도와 연소 속도가 정확하게 균형을 이뤘을 때 그런 모양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 가스레인지 말고 이런 게 있어요. 분젠 버너라는 게 있어요. 이 분젠 버너라는 곳에서 역화라는 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 분젠 버너가 특징이 뭐냐면요. 똑같이 여기 염공이 있어요. 염공. 아셨죠? 염공이 있고 이 분젠 버너가 생긴 게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분젠 버너라는 걸 보면은 여기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밸브가 따로 있고요. 뭐를 공급해요? 연료. 그러니까 연료라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스죠, 가스. 밸브가 하나가 있고 오른쪽에도 밸브가 있는데 여기 무슨 밸브가 있냐면 얘를 넣어줄 수 있는 밸브가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가스와 공기, 산소를 넣어주는 거야, 이 안에다가. 그럼 여기 안에 뭐가 형성이 됩니까? 가스도 있고 산소도 있죠. 그럼 가연성 혼합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가연성 혼합기가 충분히 힘이 세서 이 염공까지 밀고 올라오는 거죠. 그럼 이 속도, 혼합기가 분출되는 속도를 우리가 분출 속도라고 얘기하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오는 속도, 공급 속도를 우리가 분출 속도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염공 부분이 있잖아요. 염공이 있다 그랬죠? 염공? 불꽃이 맺히는 부분이 내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죠? 그러면 이 염공 부분에 올라왔을 때 여기서 틀림없이 불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가스레인지에도 탁탁탁탁탁 하면서 점화 플러그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화 플러그 같은 역할을 하는 뭔가 점화를 시키는 뭔가 점화원을 주는 뭔가 이제 기계가 하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얘가 연소라는 걸 시키게 연소를 할 수 있는 점화원이라는 걸 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불꽃이 이쁘게 맺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분출 속도와 이 점화원이 연소를 시키는 이 연소 속도 이 두 개가 어때야 돼? 즉 가스가 연소하는 속도가 서로 균형을 이뤘으면 얘가 이쁘게 염공에 불꽃이 맺혀 있는데 이게 하나라도 불균형이 되면 이상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역화인데 역화는 연소 속도가 더 빨라요. 즉 분출이 한 이쯤 됐어. 염공까지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불이 붙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타들어가요? 안쪽으로 타들어가는 거야. 안쪽으로. 뭐가요? 불꽃이요.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죠. 왜냐하면 밀폐된 지금 어디 안쪽에? 버너 안쪽에 불꽃이 맺힌 거잖아요. 그럼 이 버너 안쪽에 온도나 압력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그럼 급격하게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결국은 나중에 갔을 때
펑 터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역화는 폭발의 위험이 있어요. 밀폐된 공간 안의 압력과 온도가 급격하게 오르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이 관계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야 돼. 이해된다고 얘기를 해야 수업 진행이 돼요. 온라인 강의니까 제가 마음으로 듣는다 그랬죠, 보통? 마음으로 들어요. 오히려 온라인 강의가 이렇게 말하기는 편해요, 여러분들. 애들이 실강을 가면 애들이 날 쳐다보고 있잖아요. 저도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너무 막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제 앞에서 말을 막 나서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 그렇다고 강의를 막 이상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온라인이 조금 더 여러분들 좀 친숙하게 카메라라는 애한테 내가 친숙하게 사람들한테 말하듯이 실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하여튼 이렇게 대화하듯이 제가 강의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이상한 사람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일단 그럼 보세요. 불꽃이 염공을 따라 들어가 혼합값 내. 자, 여기서 연소한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불꽃이 염공 안쪽에서 연소를 하는 거예요. 연소시 노즐에서 혼합가스의 방출 속도가 요 노즐에서 혼합가스 방출 속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염공, 불꽃이 맺히는 부분이라 그랬죠? 그럼 결국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가스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얘기한대? 연료가 나오는 구멍이니까 노즐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대. 그래서 여기에서 방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어떨 때 늦을 때 발생하며 버너 내부에서 연소한대요. 그렇구나. 그죠? 됐나요? 그래서 혼합가스의 방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늦을 때 발생한대.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버너 내부에서 연소한다. 자, 역화 원인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험 문제가 예전에 많이 나왔으니까. 아니 그러면 역화는 과연 언제 발생하냐라는 거죠. 자, 염공이 부식으로 인해 넓어진 경우래요. 자,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 우리가 토출되는 요 염공 또는 여기가 이제 가스, 그죠? 가스가 나오는 부분이라 그랬죠. 요 구멍이 처음에 요만했는데 내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요게 막 깎여 나가요.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이 깎여 나가거든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얘가 조금 더 넓어져요. 이렇게. 아셨죠? 그러면 가스가 좁은 곳에서 나오던 게 부식으로 인해 넓어졌으니까 이게 속도가 적절히 나오다가 이게 넓어지게 되면 이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확 줄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라 그랬어? 넓은 부분에서 속도는 조금 느리고 걔보다 내가 좁게 만들면 더 속도가 빨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스 있잖아요. 호스, 물 호스. 우리 집에 정원이 있다 그랬죠. 저희 집 정원 있어요, 여러분들. 괜찮게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1층이니까 앞에 정원이 있지. 농담이에요, 여러분들. 아파트인데 1층이니까 앞에 정원이 있어. 그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아파트에 정원이 어디 있어, 그치? 하여튼 우리가 이제 베란다 쪽에서 이제 물을 이렇게 바깥에다가 이제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 베란다에서 이제 1층에다가 이제 화단에다가 이제 내가 물을 뿌릴 때 내가 조금 더 멀리 쏘고 싶어, 호스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끝을 잡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속도가 더 어떻게 나가요? 빨리 나가요, 물의 속도가. 그러니까 좁을 때 물의 속도는 빨라지는 거고 내가 얘를 좀 느슨하게 놓으면 조금 더 느려지는 거죠. 맞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좁아졌을 때 빨리 나가는 거라고. 그러면 얘가 처음에 좁아서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게 넓어졌대, 오히려. 그럼 또 천천히 나가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똑같이 토출가스 구멍이 커졌을 때 또는 뭐 토출가스의 노즐의 어떤 직경, 노즐 크기가 커졌을 때 이런 것도 다 같은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B. 1차 공기량이 적대. 자, 여기서 1차 공기량이라 함은 제가 아까 이런 분쟁 버너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 공기가 들어가고 여기 연료, 가스가 들어간다 그랬죠, 아까? 아까는 오른쪽에 공기를 그렸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1차 공기예요. 처음에 공급하는 공기량. 그리고 나중에 만나는 이 대기에 있는 공기가 2차 공기고 1차 공기량이 적다라는 건 얘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적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안쪽으로. 양이. 그럼 적게 들어갔으니까 가연성 혼합기 양이 적겠죠. 그럼 위로 올라오는 분출 속도 양도 적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 가스압이 낮대. 자, 공급 가스 압력이 낮다라는 건 혼합기체 양이 적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공급 가스 압력이 너무 낮대. 그러니까 밀고 못 올라오는 거야. 압력은 힘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냥 압력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여기 보세요. 버너 과열로 가스 온도가 상승됐대. 자, 우리가 버너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요.
아니 여기에 가연성 혼합기가 만들어진다면서요, 미리. 그럼 버너 외부에 불이 났대. 그럼 이 버너가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그럼 이 안에 혼합기 온도도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맞나요? 아,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내부 압력이 어떻게 될까요? 상승하죠. 그럼 이거에 의해 어떻게 될까요? 펑. 됐나요? 이거에 의해 펑. 그러니까 펑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안쪽에 불꽃이 맺힐 수 있다라는 거지. 온도가 올라가고 압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서 미리 불꽃이 맺히는 거야. 이거에 의해. 그죠? 네. 그래서 버너 과열로 가스 온도가 상승했대. 이걸로 인해 내부 압력도 상승할 거고. 그리고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대. 외부 압력이 큰 경우. 자, 외부 압력이라는 건 이 바깥쪽에서 용기를 누르는 힘이죠. 얘를 눌러버리면 안쪽에 있던 혼합기들끼리 자기들끼리 또 뭐를 해요, 이제? 충돌을 하기 시작하죠. 그럼 거기서 또 에너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서 또 불꽃이 맺히고 또 거기서 역화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또 들어가 있는 거야. 이런 얘기는 그냥 참고로 보세요, 하셨죠?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가스 분출이 느리대. 가스 분출이 느린 거니까 분출 속도가 느린 거죠, 결국. 그죠? 그래서 이게 뭐의 원인이다? 역화의 원인이다. 제대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역화는 시험 문제가 잘 나와야 하셨죠? 됐습니까? 네,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선화라는 게 있습니다. 선화. 자, 선화는 반대예요, 역화와. 그러니까 이건 뭐냐? 얘가 너무 빠른 거예요. 자, 선화의 반대는 역화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무슨 개념이에요? 반대 개념이 되는 거죠. 선화와 역화. 그죠? 선화와 역화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왜냐하면 역화만 잘 알고 있어도 선화를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반대라는 것만 알면. 그럼 분출 속도가 뭐보다 빠른 거예요? 연소 속도보다 빠른 거죠. 그러니까 불꽃이 살짝 위로 떠요. 이렇게. 우리가 부상화염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 나가는 쪽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얘가 살짝 위로 뜨는 거예요. 그죠? 살짝 위로 뜨는 거죠. 그럼 얘는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더 어떤 거예요? 빠른 거죠. 그죠?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했으니까요. 역화와 반대로 불꽃이 노즐에 정착되지 않고 위쪽으로 살짝 떨어져서 연소하는 현상이래요. 역화와 반대로. 연소 시 노즐에서 혼합가스의 방출 속도가, 그죠? 혼합가스라는 건 이 가연성 혼합기 방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빠를 때 발생하며 불꽃이 노즐에서 약간 떨어져서 연소하는 현상이다. 선화의 원인 보겠습니다. 반대겠죠? 아까 염공이 확대가 되면 제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느려진다 그랬죠? 분출 속도가. 근데 처음에 염공이 요만했는데 여기 이물질 같은 게 껴있대. 덕지덕지. 이렇게 꼈대요. 이물질 같은 게 꼈대. 그럼 여기가 좁아지죠, 오히려. 그럼 속도가 어떻게 돼요? 더 빨라지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염공 자체가 축소가 되면 분출 속도가 빨라진다고요. 됐죠? 그리고 이번에는 1차 공기량이 많대. 그죠? 아까는 1차 공기량이 적다 그랬죠? 그러니까 혼합기량이 적어지는 거고, 그러면 가스 압력이 높대요. 아까는 가스 압력이 낮다 그랬죠,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잘 보세요. 연소가스 배출이, 그러면 이거는 불완전입니다. 제가 오타는 한 글자씩 오타난 게 가끔 있더라고. 요거는 제가 나중에 정오표로 하나 한번 올려드릴게요. 지금 그냥 바꾸세요. 연소가스 배출이 불완전하대.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결국 연소가스가 불완전하다라는 건 바깥쪽에서 여기 연소가 돼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근데 외부에 산소가 모자라다라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연소가 잘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불충분한 거야. 그러면 얘는 산소가 떨어지는 거니까 연소가스 배출이 불완전하면 공기 주변 산소에 공급이 잘 되지 않겠죠. 그래서 불완전이에요. 마찬가지 2차 공기 공급이 불충분하다. 2차 공기라는 건, 자, 여기 들어가는 게 1차, 대기 중에 있는 공기가 2차라 그랬죠? 요 2차 공기도 적절하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걔가 어떻대요? 불충분하대요. 그러면 연소 속도가 어떻게 된다? 느려진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
됐죠? 자, 블로우 오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역화, 선화 정리됐죠?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원인을 정리해 주세요. 원인을 잘 정리해 주세요. 정의도 당연히 정리를 하셔야 되지만, 자, 블로우 오프입니다. 블로우 오프. 요거는 부동호가 두 개네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너무 빠른 거예요? 분출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선화가 더 심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선화가 더 심해지면 화염이 둥둥둥둥 뜨다가 결국 그게 어떻게 돼버리냐면 꺼져버려요. 아셨습니까? 네,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꺼져버리기 때문에 이 꺼져버렸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블로우 오프라고 얘기한다고요. 부동호가 두 개예요. 선화가 더 심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죠. 됐나요? 선화가 심해졌을 때. 자, 그래서 가스 방출 속도가 크거나 공기 유동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불꽃이 노즐에서 정착하지 않고 또는 노즐에 정착하지 않고 떨어지게 되어 꺼져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꺼진대요, 그냥. 그죠? 그래서 선화 현상이 계속 유지되다가 혼합가스 방출 속도가 너무 크거나 주변 공기 유동이 너무 강하면 비슷한 얘기죠. 불꽃이 노즐에서 정착하지 않고 떨어져서 꺼진다. 결국 꺼진다라는 말이 꼭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꺼진다라는 말이 꼭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번 뭐가 나와요? 옐로우 팁, 황염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게 이제 적황색 불꽃이에요. 적황색 불꽃. 오렌지색 불꽃입니다. 아셨죠? 그럼 불꽃 끝이 뭐가 된대요? 적황색이 된대. 적황색.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 옐로우 팁, 황염이라는 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가스레인지 불 있죠. 근데 가스레인지 이제 내가 예를 들어 불을 탁탁탁 하고 켜잖아요. 켜면은 그 진짜 연소가 끝내주게 되면은 그 색깔이 파랑색으로 변해요. 보통 파랑색이에요. 완전 연소 시에는. 근데 약간 뭔가 하나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라다라는 게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게 주황색 불꽃으로 변합니다. 한 번이라도 그런 적 있죠. 뭐 물을 쏟는다거나 물이 끓어서 넘쳐서 또는 이제 안에 있는 내용물이 끓어 넘쳐서 그러면 주황색 불꽃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걔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황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한 번이라도 있던데요. 제가 요리를 막 많이 하진 않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황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염. 그리고 걔는 또 이럴 때 발생한대. 공기가 부족할 때. 아셨죠? 또 화학양론비라는 게 나중에 나와요. CST. 요게 이제 공기와 연료의 혼합비거든요. 그러니까 혼합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화학양론비라는 건 완전 연소를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가스와 산소의 적절한 농도를 얘기하는데 공기량이 적대요. 화학양론 조성비에서. 그럼 그만큼 공기량이 적다, 산소량이 적다니까 어떻다? 우리는 잘 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잘 탈 수가 없는 게 색깔이 무슨 색이 나온다? 오렌지색 불꽃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지. 얘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황염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화학양론비라는 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여기서 공기량이 적대요. 즉 가스량은 많은데 공기량이 조금 적을 때. 자, 주염. 가연성 가스가 연소가 되면서 바람을 타고 흘러가는 현상이고 연소 소음. 가연성 혼합가스의 연소 속도나 분출 속도가 너무 커서 거기서 폭발적인 연소음 이런 것들이 시끄럽게 들리는 걸 연소 소음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자, 그리고 연소 형태 중에 이게 또 있어요. 물질 상태에 따른 분류. 자, 앞쪽은 상황에 따른 분류로 자 뭐가 있다고요? 정상연소와 비정상연소. 그죠? 자, 정상연소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아까 얘기했을 때 연소 속도와 그리고 옆으로 퍼져나가는 속도, 방상 속도가 균일할 때 균형을 이룰 때 우리가 정상연소라는 게 일어날 수 있다 그랬고요. 비정상연소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두 개가 서로 불균형을 이룰 때 나타날 수 있는 연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연소의 이상현상에는 뭐 선화, 역화, 그죠? 옐로우 팁, 블로우 오프 이런 애가 있었고 마지막에 갔을 때 주염이나 연소 소음 이런 것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꼭 잘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상태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이 상태에 따른 분류는 얘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가연물이 고체냐 또는 액체냐 또는 기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고체 연료 연소 형태가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체 연료 연소 형태에는 일단 큰 거부터 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액체 연료 연소 형태에는 이런 애가 있어요. 자, 기체 연료 연소 형태에는 폭발 이런 애가 있습니다. 뭐 등심도 있고요, 여기.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 먼저 이걸 크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 이제 표면 연소가 뭔지, 분해 연소가 뭔지, 증발 연소가 뭔지, 자기 연소가 뭔지, 또는 증발, 분해, 분무가 뭔지, 확산, 예호나 폭발이 뭔지 저하고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하실 겁니다. 자, 고체 연료 연소 형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가장 일반적인 건 고체 중에 얘거든요. 나머지 애들은 좀 특이한 애들이고 보통 분해라는 게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고체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열분해라는 걸 일으킨다 그랬죠? 고체는 액체가 되고 액체는 다시 뭐가 되고 기체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열분해라는 거예요. 열분해. 열분해가 돼서 이렇게 용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열분해 가스가 주변에 산소와 혼합해서 연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표면 연소라는 거와 분해 연소와 증발 연소, 자기 연소가 있던데 자, 특이하게 이 표면 연소라는 건 이걸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얘는 얘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뭐가 안 나와요? 얘는 기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한 연소죠. 그래서 표면 연소를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신부화제, 자결연소, 무염연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는 얘가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셨죠? 또 불꽃이 없으니까 앞에서 배웠던 걸 그대로 끌고 오시는 거예요.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애들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심표무작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3요소라는 걸 배웠죠. 결국 3요소를 나타내는 연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면연소 또는 신부화제, 자결연소, 무염연소라고 얘기하는데 자, 얘는 원래는 제가 고체가연물은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아니 고체가연물이 있으면 얘가 열분해가 돼서 액체가 되고 기체로 간다 그랬죠. 원래는. 근데 얘는 이 과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얘 자체 같아요. 그래서 표면에서 산소와 반응하여 연소한다. 그래서 얘가 날아가는 성분이 없어요. 그래서 가연성 가스나 증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즉 얘는 열분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얘 자체가 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만일 불꽃이 있어서 점화원에 붙더라도 얘 바깥쪽에서 불꽃이 보이는 게 아니고 얘 자체가 타들어가요. 그럼 안쪽에서 뭐가 보이냐면 안쪽만 시뻘겋게 되는 거야. 얘 이름이 무슨 연소라고요? 표면연소. 되게 특이한 연소입니다. 대부분의 가연물은 이렇지 않아요. 고체가연물은. 고체가연물이 열분해도 되지 않고 증발도 하지 않아서 그냥 자체 표면에서 산소와 반응해서 이 자체가 반응하는 연소 현상이라고요. 그래서 연소 속도가 조금 느리고 열량이 적어요. 그리고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대표적인 물질이 이거 정의 꼭 읽어보셔야 돼. 이 정의가 나왔을 때 얘가 표면연소라는 걸 이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가지입니다. 숯, 목탄, 코크스, 금속분, 수목금고. 아셨죠? 그래서 고체 연료 형태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특이한 애입니다. 표면연소가.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게 얘죠.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얘는 열분해 반응을 동반하거든요. 즉 고체가 액체가 되고 기체가 돼요. 근데 숯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게 없다 그랬잖아요.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죠. 우리가 숯이라는 걸 사용할 때 거기서 불꽃을 활활 내면서 타는 형태가 아니고 그 자체, 그 고체 자체, 숯이라는 고체 자체가 시뻘겋게 되면서 탄다 그랬죠. 걔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표면연소, 신부화제라고 얘기한다. 자결연소, 무염연소라고 얘기한다. 근데 그 외에 이런 애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열분해 반응을 동반을 해서 고체, 액체, 기체다라고 되어 있죠.
불꽃, 유염, 발염, 표면화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불 유발. 요거 몇 요소? 4요소. 됐나요? 자, 그래서 고체 가연물에 열을 가했을 때 열분해 반응을 일으켜 생성된 가연성 증기와 공기가 혼합하여 연소하는 형태다. 맞나요? 얘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분해 반응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체가 뭐가 되고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되고. 이거 우리 앞에서 했잖아. 용용이 되면, 그죠? 용용이 됐다라는 건 액체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용용됐으면 이미 고체가 액체로 변한 거고 추가적으로 열분해가 계속되면 얘가 나오고 이제 같은 기체끼리 만나기 시작한다 그랬죠? 주변에 누구와? 산소와. 그래서 가연성 혼합기가 만들어지고 그 가연성 혼합기가 연소가 되면서 거기서 뭐가 보인다? 불꽃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꽃이 나오는 게 대부분이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연소 속도가 진짜 빠르고 열량이 많고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얘하고 비교했을 때 얘는 연소 속도가 느리고 열량이 적고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고 안 일어난다라고 했지만 얘는 연소 속도가 매우 빠르고 열량도 많고 연쇄 반응도 일어난대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고체 가연물이 여기 들어가. 대부분이. 맞습니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표면 연소와 분해 연소 구분을 잘 하셔야 돼. 됐죠? 왜냐하면 서로 무슨 개념이니까 이게 또 반대되는 개념이니까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고체 가연물은 무슨 연소? 분해 연소라는 걸 일으키더라라는 거죠. 제 말은. 됐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증발 연소입니다. 이것도 이제 고체 가연물 연소죠. 그 얘는 고체 가연물에 열을 가했을 때 가연성 증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발생한 증기와 공기의 혼합 상태에서 연소하는 형태다. 자, 이 증발은 하나 꼭 알고 계셔야 될 게 얘는 열분해가 아니에요. 상변화를 동반하는 연소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고체 가연물에 가보면 분해 연소라는 게 얘가 나오는 거라 그랬죠, 결국은. 근데 이거는 고체라는 가연물이 열로 인해 분해가 되면 이 기체는 얘로 인해, 열로 인해 분해가 된 가스가 나오는 거지. 분해가 된 가스가 나오는 거지. 이 자체가 전체가 다 그 모양만 기체로 변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물이란 건 변함이 없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플라스틱이 타잖아요? 그럼 당연히 플라스틱 성분이 남아있지만 플라스틱 외의 그죠? 기체나 이런 것들로도 변한다라는 거지. 나머지 가스들. 그게 탐으로 인해서 거기서 다른 가스들도 섞여 나온다라는 거, 내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 말?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가 상변화가 돼서 연소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황이나 나프탈렌, 특히 나프탈렌. 나프탈렌이 여러분들 고체거든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좀약이죠. 박하사탕 같은 거. 먹으면 안 되지만 되게 맛있게 생겼거든. 보면은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생긴 거. 그래서 보통 우리 어머니들이 예전에 옷장에 그걸 넣어놔요. 그 옷장이라면은 별로 좋은 냄새는 아닌데 별로 좋은 냄새가 안 나요, 여러분들. 안 좋은 냄새가 납니다, 보통. 안 좋은 냄새가 약간 내가 무슨 냄새라고 표현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좋지 않은 냄새야. 예전에 많이 썼어요, 걔를. 근데 그게 한없이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고체라는 걸 넣어놓으면 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다 뭘로 변하냐면 기체로 변해요. 그러니까 승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거를. 고체에서 어디로 가는 거? 기체로 가는 거. 그렇게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상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상변화. 고체에서 기체로. 그래서 열분해가 없어요, 이거는. 아셨죠? 그냥 자체적으로 본인이 조금씩 공기에 노출을 시켜놓으면 공기로 변하는 거. 기체로 변하는 거죠, 그죠? 그럼 그 기체가 산소와 만나요. 그럼 거기도 불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증발연소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증발연소가 될 수 있는 물질, 나황이라는 애가 있다고요. 나황. 특히 나프탈렌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승화성 고체로 나프탈렌이라는 걸 얘기하고 황은 잘 안 나와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파라핀. 그리고 유지. 이거 두 개는 또 다른 거거든, 얘랑은. 얘는 돼지 기름이에요. 얘는 초라 그랬죠. 그래서 초가 이렇게 생겼죠. 고체예요. 내가 뭘로 만든 거야, 여러분들? 파라핀으로 만든 거야, 파라핀. 내가 여기다가 심지가 있으면 여기다 불을 붙여요. 그럼 이 고체 파라핀이 여기 촌농이라는 걸로 변하죠. 즉
액체로 변하는 거예요. 액체에서 여기 불이 붙었을 때 뭐가 돼요, 우리? 그렇죠. 기체가 되죠. 알았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고체에서 어디로? 액체로 갔다가 어디로? 기체로 가는 거지. 고체에서 액체로 갔다가 기체로 가는 거죠. 이거는 파라핀이 고체였던 애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빨아 올라가서 여기 불에 의해 다시 기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체가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상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열이 분해가 돼서 열에 의해 분해가 돼서 나오는 가스가 아니고 얘는 본인이 기체로 변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증발연소예요. 증발. 본인이 증발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유지는 돼지기름. 펜션 가면은 전날 진짜 우리가 막 고기를 진짜 맛있게 구워 먹고 다음날 이게 이제 봐봐 여러분들 내 경험이니까 근데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니까요. 펜션 가서 막 고기를 막 먹어요. 근데 고기만 먹습니까? 아니요. 하잖아. 여러분들 술을 막 먹어. 안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먹습니다. 하여튼 먹어요. 막 먹어요. 먹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다 취해가지고 막 야 저거 치워야지. 그냥 내일 치우자. 그래서 그냥 담궈놓고만 자. 그 다음날 이제 한 명이 몰아서 하는 거야 이제. 가위바위보. 보통 남자들은 그래요. 그날 안 하고 잡니다 보통. 그냥 늘어놓고 다음날 한 명이 다 치워요. 게임을 하든 해가지고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다음날 가보면 거기 돼지기름 하얗게 껴있단 말이에요. 그게 유지야. 유지. 응? 유지. 그럼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어요? 딱딱하게 고체로 됐죠. 근데 내가 걔를 가열하면 다시 뭐가 돼요?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되죠. 그게 이제 증발연소 형태라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융해성 고체라고 얘기한대요.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 네 개를 알고 계셔야 돼. 나황, 그죠? 뭐 파유, 유파, 뭐 초유, 유초 이런 식으로 외워두셔야 됐고. 자, 그리고 자기연소, 내부연소. 자, 이거는 내부에 산소를 가지고 있는 고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류위험물이라고 얘기하면 오류. 나중에 좀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가연물이 분자 내에 뭐를 가지고 있대요? 산소를 가지고 있대. 그래서 외부에서 산소를 주지 않더라도 알아서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애들. 왜냐하면 본인 안쪽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산소가 들어있으니까. 열분에 의해 가스와 뭐가 같이 나온대. 그래서 산소도 동시에 나오네요. 되게 위험한 거죠. 자신의 분자 속에 포함된 산소에 의해 연소하는 애들이다. 그래서 자기연소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표분증자, 표면연소, 분해연소, 증발연소, 자기연소 이 네 가지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요게 고체가연물 연소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가보면 이제 액체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증분분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증분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제가 고체 했죠? 자, 이제 액체로 갑니다. 액체로. 자, 조금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